이 영상은 공식 내용이 아닌 제가 상상한 뇌피셜 이야기입니다. 무비앤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표정은 냉담했다. 윤재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있었고 상호는 시계를 힐끔거렸다. 막내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말보다 침묵이 그들의 거리를 더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태원은 잠시 그들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기태가 담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기태가 직접 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손대가 묻고 구겨진 종이 한 장. 그 위엔 기태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제는 언제든 돌아갈 집이다. 내가 쓰러져도 그 집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윤재의 팔짱이 느슨해졌고 상우의 시선이 시계에서 태호의 손으로 옮겨졌다. 준서의 손가락도 멈췄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집은 부모도 혈육도 아닌 서로의 존재였다.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도 쌓였지만 결국 끝끝내 돌아갈 곳은 이 형제라는 울타리뿐이었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다. 형은 우릴 위해 싸우고 있었어. 혼자서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 뭐 했는지 알아? 서로 등 돌리고 누구는 그냥 외면했어. 그 말에 윤재는 고개를 숙였다. 상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준서는 눈물을 삼키듯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형제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기태가 담긴 단 한 줄의 메모는 그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다. 그날 밤 형제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비록 아직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기태를 위해서, 그리고 잊고 있던 자신들만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윤재는 언론 쪽 인맥을 통해 기태를 올가맨 기사들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낸다. 막내 준서는 민준의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 정 회장의 이메일과 연결된 계좌 내역을 해킹한다. 둘째 형 상호는 직접 정 회장의 공사 현장을 조사하며 비자금이 오가는 현장을 촬영한다. 형제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태를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형제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이라이트는 한밤중 형제들이 다시 모이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윤재의 차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기태의 무죄를 입증하고 정 회장의 실체를 밝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때였다.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낯선 SUV가 다가오는 장면이 찍힌다. 누군가 차량 근처에 다가온다. 그리고 누군가 차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밤에 어둠이 내리자 윤재의 SUV 내부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형제들은 노트북과 자료 뭉치를 앞에 두고 기태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핵심은 정 회장의 비자금 흐름과 공익제보 영상이었다. USB에 담긴 파일 하나, 사진 한 장이 기태를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였다. 바로 그때였다. 차량 뒤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윤재가 순간 창밖을 살폈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후 운전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형제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총소리도 경고도 없었다. 그저 낯선 남자가 조용히 차 안에 몸을 밀어넣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엔 미묘한 표정을 띤 사내였다. 그는 기태가 경찰에 끌려가던 날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 정 회장의 그림자이자 말 없는 수행자, 바로 정 회장의 비서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고개를 약간 숙인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 거야. 형, 하나 살리자고. 너희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어.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서의 손은 재킷 안쪽을 천천히 만졌다. 마치 무언가를 꺼낼 듯한 동작이었고 그 하나만으로도 형제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윤재는 속으로 숨을 참으며 눈치를 봤다. 상우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막내 준서는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태호만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릴 협박하러 온 거야. 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비서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협박? 아니지. 경고야. 지금 돌이키면 너희 인생은 그대로 유지돼. 회사, 명예, 가족, 미래 다 지킬 수 있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형제들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계속 간다면 형 하나 구하다가 너희 전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 한번 눈 밖에 나면 사람 하나쯤 사라지는 건 아무 일도 아닌 세계였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기태형이었다. 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너희 몫이야.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그렇게 말한 그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않고 조용히 차량을 빠져나갔다. 부하가 닫히는 푹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남겨진 형제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이 마주한 건 단순한 위기나 반전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제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복수와 정의, 그리고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형제들은 갈림길에 섰다. 정 회장의 위협 앞에서 과연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흩어질 것인가? 잠시 후 장면은 민준의 방으로 전환된다. 불 꺼진 방 안. 단 하나의 탁상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뿜고 있다. 그 빛은 민준의 옆모습을 비추며 어딘가 공허하고 지친 표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여러 갈래의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서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랍을 향했다. 조용히 열리는 서랍 속 한참을 뒤적이던 민준은 낡고 바랜 갈색 앨범 하나를 꺼낸다. 그 속엔 오래전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햇빛 아래 선 5형제, 서로의 어깨에 팔을 얹고 진심으로 웃고 있던 시절의 그들. 민준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이. 사진 속의 민준은 지금보다 훨씬 어린 얼굴이었다. 두 눈은 해맑았고 입가엔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 옆에 형들. 기태형은 웃으면서도 다소 진지했고 태호는 익살스러웠으며 윤재와 상호는 서로 붙어 있다가도 한순간씩 티격태격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민준의 과거이자 상처였고 동시에 다시 마주해야 할 원점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형들의 얼굴을 하나씩 짚어본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쉰다. 고개를 푹 숙이던 그가 이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조용한 방 안. 화면 밝기가 갑자기 켜지며 그의 얼굴 위로 빛이 어른거린다. 민준은 주저하듯 연락처를 넘겼다. 형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 이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시큰거렸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건 없이 함께였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삶에서 멀어진 채 상처로 얽힌 사람들. 그가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멈춘 곳은 바로 태호 형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울리던 벨소리. 형이 전화를 받을지 말지도 확신할 수 없는 순간. 그러나 민주는 지금 말해야만 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드디어 신호음이 끊기고 태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온다. 여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민주는 잠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연다. 형들,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같이 싸우자. 그 말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었다. 민준에게 있어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선언이었고 형제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첫걸음이었다. 형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가엔 작고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아직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침 기자회견장엔 수많은 언론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회색빛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법원 앞 광장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숨죽인 채 한 건물의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태의 재판이 열리는 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기회였다. 경찰 호위 아래 움직이는 차량 몇 대가 조심스럽게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5형제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각자의 길을 걷던 이들이 마침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형제들은 나란히 서 있었다. 모두의 표정은 다르지만 그 눈빛만은 하나로 모아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이제는 오직 끝내겠다는 결의로 변해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쉴 틈 없이 터졌다. 수많은 질문과 고함이 빗발쳤지만 형제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러던 그 순간 가장 앞에 선 민준이 한 발 나서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엔 검은색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작은 저장 장치. 하지만 그 안에는 정 회장의 모든 비리와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태가 목숨을 걸고 남긴 내부 고발 녹취 파일이 있었다. 민주는 마치 무게를 감당하듯 그 USB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현장의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고 그 순간에 민주는 단순한 막내가 아니었다. 형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기태의 싸움을 계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얼굴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건 형이 싸우다 남긴 마지막 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은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멈춘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 우리가 대신 휘두를 차례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닌 형의를 위한 전쟁의 서막.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권력에 맞서겠다는 공개적인 도전. 그 순간 형제들의 발걸음은 다시 움직였다. 민준을 선두로 5형제는 하나의 벽처럼 단단하게 법정으로 향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아닌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뭉친 독수리 오형제였다. 그리고 그 뒤엔 오랫동안 침묵했던 세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형제는 다시 날아올랐다. 찢기고 부서졌던 5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의 깃털이 되어 다시 날개를 편다. 독수리 오형제는 다시 하늘을 향해 난다. 오늘도 함께 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앤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